자, 이제 뉴턴 제1법칙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자, 뉴턴 제1법칙이 성립이 하려면은 항상 거기에 따른 그 조건은 뭐냐? 그러면 힘이 평형 관계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힘이 평형인 관계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0이어야지만 그게 평형 관계라고 했지. 자, 그때 이제 물체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물체가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정지해 있으면은 시간 t초 이후에도 정지 상태를 유지해. 언제일 때 그렇다고? 바로 모든 힘의 합력이 다 0일 때. 자, 또는 물체가 움직이지.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지금 5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시간 t초 후에 지날 때도 얘는 똑같이 5m/s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 자, 왜 그렇다? 그거는 바로 알자 힘이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모든 힘이 합이 0이다?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이고 정지해 있으면은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를 유지할 거고 5m/s면은 힘이 0이라서 5m/s 계속 유지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 뉴턴 제1법칙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해. 이 성이 성향을 말하는 거고 이 관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습관을 말해.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을 계속한다. 전에 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유지한다. 그걸 바로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전에 5m/s로 움직였어. 그러면 지금도 5m/s로 움직이는 거야. 그거를 자체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칙화 시킨 게 이제 뉴턴이 그거를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이제 뉴턴의 이름을 따라서 뉴턴 제1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정지한 물체는 정지해 있고 계속 운동하려면 계속 운동한다. 이게 요거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운동하는 거는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그건 바로 뭐다? 바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힘이 어떤 힘, 그러니까 한 가지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자 힘, 모든 힘들의 합이 작용하지 않을 때, 모든 힘들의 합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요거를 말하는 거야. 모든 합력이 0이다, 이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걸 축구공을 5m/s로 발로 찼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t초가 지났어. 그러면 사실 얘는 5m/s로 빠르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 t초 이후에. 얘는 5m/s로 운동하다가 4m/s 줄어들다가 결국엔 얘는 정지해버린다는 거지. 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날 수가 있지. 사실 보이는 거는 얘가 5m/s 빠르기로 운동 안 하고 관성이 성립이 안 되고 얘 정지해 버리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걔는 바로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그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얘를 운동을 정지시키려는 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얘는 정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영원히 얘네들이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한 게 아니라 정지해버려.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지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가했어. 마찰이 없고 어떤 공기 저항이 없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수평면 위에서 운동을 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이제 했던 얘를 이제 5m/s의 빠르기로 얘를 이제
출발을 시켰지.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로 1초 지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로 똑같은 이동 거리에 똑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같은 이동 거리를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얘는 어떤 운동을 했다? 똑같은 빠르기의 운동, 등속도 운동을 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거와 똑같은 결론을 말을 하는 거지. 물체에 어떤 방해하는, 그러니까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려면 계속 똑같이 운동한다. 그러니까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등속도 운동. 계속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면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정지하면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를 하는 거는 바로 어떤 조건이 와야 되냐? 항상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힘이 작용을 해도 아까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박스를 이렇게 당기지. 근데 힘이 작용을 해도 그래도 이 힘과 이 힘을 합한 게 어떻게 되면 0이면은 그러면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도 운동한다고. 정지하면 정지하고 운동하면 계속 똑같이 운동한다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성립이 돼. 다만 어떤 힘? 알자 힘이라는 거지. 알자 힘. 그래서 알자 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자,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거를 모든 것들을 이제 식으로 간단하게 통합하기 원해.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모든 힘들의 합이 0일 때, 다시 말하면 힘이 평형 관계일 때, 모든 힘들이 평형 관계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가속도가 0 이렇게 돼. 자, 우리가 알자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인 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해줄게. 왜 얘는 F가 0이면 A가 0이 되냐? 그거는 바로 F라는 거는 질량 M인 물체를 가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F는 MA 공식에서 온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럼 그 말 뜻은 가속도가 0이라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다? 그거는 바로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 그건 바로 무슨 말이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같다. 이 말을 뜻하는 거지. 또는 여기서 이제 V2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정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말로 쭉 설명했잖아. 이게 바로 한마디로 식으로 다 한꺼번에 표현한 거야. 이 문장 하나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자, 그래서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힘이 평형 관계이다. 그거는 바로 시그마 F는 0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야 된다. 그거는 바로 이 문장이 얘가 말을 하는 거고 얘가.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은 5m/s로 움직이면 똑같은 5m/s 움직인다. 그거는 바로 얘가 말을 해주는 거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정지했으면 정지하고 그리고 전의 속도를 지금 속도와 똑같이 유지한다고. 자, 그게 바로 뭐라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성의 크기. 자, 관성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 관성이 크냐 작냐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물체가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잖아? 계속 정지하려면은 더 정지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5m/s로 이동하면 더 5m/s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성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관성이 크다고 그래. 그리고 얘가 이제 정지가 아니라 조금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얘가 쉽게 얘가 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관성이 작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누구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계속 유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
관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럭과 내가 만났다고 해보자. 굉장히 무거운 트럭, 한 1000kg의 트럭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40kg 되는 사람이 왼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둘이 만났어. 그러면 이제 둘이 정차를 해야 되지. 사고가 안 나려면. 자, 그러면 얘가 멈추기가 쉬워? 아니면 내가 멈추기가 쉬워? 그거는 바로 질량이 작은 내가 멈추기가 쉽다는 거지. 얘는 무거우니까 더 움직였던 그 예전 상태를 더 오래 지속하기 쉬울 거고, 나는 가벼우니까 운동을 이리저리 변화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야. 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질량 때문에 그렇다. 무겁다, 가볍다에 따라서 관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은 관성의 척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관성은 힘이다, 틀리지. 왜냐하면은 관성은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라고 했어.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할 테고 운동하려면 운동할 거지.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할 거지. 따라서 얘는 힘이 아니라 성향인 거야.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향. 자, 그 다음에 관성은 정지하려는 정지해두고 움직이는 일정한 속도 움직이게 한 성질이다. 맞지 얘는? 그 다음 관성은 물체를 정지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다. 자,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어. 우리가 아까 정지 상태로 되돌리는 힘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마찰력이라고 했지. 얘를.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5m/s으로 얘를 움직임을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정지한다고 했어. 자, 그거는 바로 무슨 힘 때문에 그렇다고? 얘를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마찰력이라고 그러거든. 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제 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지.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틀린 거다. 참고로 아까 관성은 정지 상태를 계속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고 했지. 그래서 관성은 물체를 정지 상태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건 움직이게 하는 거. 자, 그러면 관성은 물체를 정지 상태로 되돌리는 성질이다. 자, 얘도 조심해야 돼. 얘도 옳은 게 아니지. 자, 그러면은 물체를 정지 상태로 되돌리면은 결국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다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다 정지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관성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관성은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틀린 거.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을까? 맞지. 왜냐하면은 관성의 척도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라고 했어. 따라서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클 거고 가벼운 물체는 관성이 작을 거야. 근데 모든 물체는 뭐가 있으니까? 바로 질량이 있으니까 관성이 있는 거지. 작으나 크나 관성이 있다는 거지. 빠른 물체는 느린 물체보다 관성이 더 크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물체가 빠르고 느리다에 따라서 관성이 크냐 작다 그렇게 판별이 되는 게 아니야. 누구로 판별이 되는 거고 무거움, 가벼움에 따라서 관성이 크냐 작냐 그거가 판단이 된다. 빠르가 느리다가 아니고. 자,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더 클 거고 가벼운 물체는 관성이 더 작을 거지. 우리가 이제 관성이 더 크다 작다는 움직임을 더 많이 유지한다 그러면 관성이 크다고 말하고 움직임을 유지를 잘 못한다 그럼 관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해. 빠르기가 절대 아니다. 관성은 모든 물체가 움직임을 저항하는 성향이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저항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물체는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결국 얘를 움직였다가 정지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관성이 아니라고 했지. 움직이면은 계속 똑같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관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움직임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변화를 저항하는 거지. 왜냐면 똑같은 옛날 구습을, 옛날 습관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저항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움직임을 저항하는 거랑 움직임의 변화를 저항하는 거, 그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조심을 해줘야 돼. 따라서 얘는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뉴턴 제1법칙에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는 않는 물체에 적용된다. 맞지? 움직이면은 똑같이 움직일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지할 테고 계속 유지되는 거. 자, 만약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으면 물체에 아무 힘도 가하지 않은 거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아무 힘도 가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자,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상자 박스를 예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얘를 밀지,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얘를 이렇게 밀지, 이렇게 당기지,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당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 근데 두 힘이 분명히 작용을 했지. 자, 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 힘의 합력이 바로 0이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가 동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 따라서 얘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도 물체에 힘이 작용한 거야. 따라서 얘는 틀린 거.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돼. 오해하기가 쉬워서. 자, 만약 3kg이 2m로서 계속 이동한다면 6N 힘이 2m에서 이동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힘이라는 거는 F는 ma라고 했지. 질량을 얼만큼 가속하냐에 따라 힘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kg을 2m/s로 계속 이동을 시켜.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지? 자, 똑같은 운동을 계속 유지를 하지. 얘는 이제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힘이 작용한 거다, 안 작용한 거다? R자 힘이라는 게 작용이 안 한 거다. 자, 따라서 힘이란 게 작용이 안 해야 돼. 3kg에 2m/s 계속 이동을 시키려면은. 따라서 이 진술은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0N의 힘이 0N의 힘.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R자 힘이 움직임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한다. 자, 조심해야 될 거. 힘이 움직임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게 아니야. 자, 힘이 존재해서 움직임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힘이 어떻게 돼야지? 힘이 없어야지. R자 힘이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움직임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를 하는 거지. 따라서 얘도 틀린 거다. 우리 주변에서 관성을 볼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이 자동차랑 운전자가 이제 벽을 만나서 충돌할 때 그때 또 관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A, B, C, D 있잖아? 얘는 이제 A, C는 벽과 충돌 전을 의미를 하고, 벽에 부딪히기 전에. 그 다음 이제 B, D는 충돌 후에 일어나는 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A, B랑 C, D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그 안전벨트를 맬 때, 이렇게 상황을 볼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제 A, B부터 보면은 얘가 이제 운전자랑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m/s를 똑같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 이렇게 앞으로.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함께 하나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함께 하나의 운동이 돼서 가고 있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 벽을 만났어. 그러면 벽과 부딪히는 거는 자동차이잖아.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니까 바로 자동차는 어떻게 된다? 멈춰버린다. 근데 운전자는 계속 똑같은 상태로 운동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뭐였더라? 관성. 이렇게 말을 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B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동차가 충격을 받아서 자동차는 멈추지만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운동한다. 얘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얘가 앞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리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지. 자, 그럼 이제 CD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맸어. 그러면 똑같이 이제 10m/s 똑같이 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벽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당연히 그 충돌을 받아서 멈췄지. 근데 운전자는
그러면 충돌을 받지 않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10m/s로 계속 나아갔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10m/s로 나가야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따라서 유리창을 부수고 얘를 앞으로 쏠리는 거를 얘를 못하게 되는 거야. 자, 누구 때문에? 바로 안전벨트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B랑 D를 다시 비교를 하자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자동차랑 운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만들지만 얘는 관성, 얘는 멈춤. 근데 안전벨트를 했을 때는 자동차랑 운전자가 함께 멈추는 걸 가능하는 거지. 안전벨트랑 자동차가 얘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운전자도 자동차와 함께 멈추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말을 해? 관성이 있다고. 계속 똑같이 10m/s 나아가는 성질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관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질문은 관성이 있는 게 좋은 걸까 없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B가 좋은 걸까 D가 좋은 걸까? 당연히 D가 좋은 거지. 관성이 없는 게 좋은 거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걸 비디오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래서 얘가 멈출 때 얘가 슬로우 모션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자동차가 충격력이 가해져서 멈추게 돼. 근데 사람은 어떻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